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생활인의 시계 채널을 처음 개설했을 때 저는 제 컬렉션의 시계들에 골고루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는데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 컬렉션의 모든 시계를 똑같이 사랑하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대답이 조금은 망설여집니다. 바로 글라이신의 에어맨 시리즈 때문인데요. 제가 시계 이외의 장비나 액세서리비에 절대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에어맨은 고급 나무 박스 안에다가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사한 에어맨에 대한 자료만으로 한 달 동안 특집 방송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에어맨 특집을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게 속상한 지경인데 오늘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에어맨을 하나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에어맨 특집 때 에어맨이 심지어 롤렉스 GMT 마스터보다 1년 빠른 1953년에 출시된 세계 최초의 멀티타임 시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어맨이 베트남 전쟁 때 미 공군의 파일럿들이 가장 선호한 항공시계였고 비공식적으로 미 항공우주국의 우주 왕복 미션을 여러 차례 소화한 시계이기도 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에어맨은 처음 출시된 1953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생산이나 판매가 중단되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온 글라이신의 대표 시리즈입니다. 시계 팬들을 혼란에 빠뜨릴 만큼 굉장히 다양한 변형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시계가 가진 역사적 의미를 중시하신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 보셔야 하는 에어맨의 디자인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이 3가지 외에 다른 에어맨 디자인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어맨 시리즈는 역사가 긴 만큼 제각기 이유로 흥미로운 디자인이 많습니다만은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추리자면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 특집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1953년 당시에 처음 출시된 에어맨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리바이벌한 시계입니다. 제가 지난번 특집에서 리뷰한 1953 빈티지 모델이나 DC4 시리즈가 이 유형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 컬렉션에는 아직 없지만은 에어맨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화살표 모양의 시침을 가진 시계들입니다. 에어맨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오랫동안 널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디자인이고 가장 많은 변형들이 존재하는 디자인입니다. 50년대에서 60년대 에어맨 디자인의 충실한 버전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에어맨 넘버1이나 더 치프 시리즈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이와 매우 유사한 형태이지만은 1990년대 말에 침체에 빠져있던 에어맨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부활시킨 비교적 최근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베이스 22 시리즈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유형의 에어맨입니다. 이 유형은 다른 유명한 에어맨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바로 1967년에 처음 출시된 에어맨 SST 시리즈로 오늘 소개를 할 텐데요. 1953년에 출시한 첫 번째 에어맨이 대성공을 거둔 이후에 글라이신은 그동안 발전한 항공 기술과 디자인을 시계에다 반영해서 전작의 성공을 뒤이을 만한 새로운 세대의 에어맨을 내놓으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야심찬 계획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바로 1960년대였습니다. 인간이 항공 우주 기술의 발전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1961년에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인간을 달에 보낸 다음에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키겠다고 약속했었고 1962년에는 소련과 프랑스에서 1963년에는 미국에서 각각 초음속 수송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1960년대는 인간이 달에 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 누구나 음속보다 빨리 나는 여객기를 타고 지구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예고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글라이신은 초음속 수송기가 하늘을 나는 시대를 위한 새로운 항공시계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새 에어맨의 이름까지 초음속 수송기를 의미하는 슈퍼소닉 트랜스포트의 약자인 SST로 정했습니다. 베젤이 보통의 다이버 시계들처럼 밖으로 나와 있는 기존의 에어맨과 달리 SST는 1960년대 말에 인기를 끌던 슈퍼 컴프레서 다이버 시계들처럼 베젤을 시계유리 안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백에다가는 미국 정부와 보잉사가 야심차게 개발을 추진 중이던 초음속 수송기 보잉 2707을 새겼습니다. 요컨대 에어맨 SST는 이름으로 보나 디자인으로 보나 누가 봐도 1960년대의 아들 같은 시계였습니다.
재밌는 건 1960년대의 예상과 달리 초음속 여객기의 대중화 시대는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어맨 SST의 케이스백에 새겨지기까지 했던 보잉사의 2707은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콩코드나 소련이 개발한 투폴레프 TU-144와는 달리 아예 완성조차 되지를 못합니다.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도 문제였지만은 최악의 연비와 높은 관리 비용 등의 취향 이후의 경제성에 대한 우려도 심각했습니다. 결국 1971년 보잉 2707 프로젝트는 폐기가 되고 이 비행기는 차세대 여객기의 대세 자리를 차지하는 대신에 에어맨 SST의 케이스백의 장식으로 남게 됩니다. 보잉 2707만큼 불운했던 건 아니지만 에어맨 SST도 그리 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출시 당시에 어느 정도 상업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전작의 대성공에는 못 미치는 성공이었고 그나마도 1970년대에 들어서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디지털 LED 시계가 유행하면서 판매 부진에 시달리게 됩니다. 미리 만들어둔 SST의 케이스를 다 소진하지 못할 지경이어서 같은 케이스를 사용하는 글라이신 스폴트라는 재고 부품 소진 목적의 대중적인 시계를 출시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1967년에 불운했던 디자인은 이렇게 2019년까지 살아남았습니다. 1978년에 단종의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2006년에 다시 출시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에어맨 디자인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글라이신이라는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많은 굴곡을 겪어왔다는 것, 항공 우주 기술에 대한 희망을 담았던 디자인의 시계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역사적 가치가 큰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리뷰할 시계는 에어맨 SST 12 시리즈 중에서 크림색 다이얼의 GMT 버전 GL0074라는 모델입니다. 저희 채널의 파트너인 애쉬폴드와의 협의를 통해서 시계 리뷰와 함께 할인 쿠폰도 준비를 했습니다. 생활 1906이라는 쿠폰 코드를 결제창에 같이 입력을 하시면은 가격이 449.99달러가 됩니다. 관부가세 18.8%를 포함해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최종 예상 지불 가격은 약 64만원에서 65만원 사이의 가격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채널은 애쉬폴드와는 판매 수익을 공유하거나 커미션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계를 구매하셔도 저희 채널에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은 전혀 없습니다. 할인 받으실 때 고맙다는 인사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L0074의 케이스 지름은 42.4mm로 다른 에어맨의 42mm보다 약간 더 큽니다. 그러나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6.4mm로 오히려 더 짧습니다. 쿠션 케이스라서 케이스 너비가 좀 넓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어지간한 성인 남자의 손목에는 다 잘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글라이신은 전에 리뷰한 컴뱃 서브 골든아이에서도 시계를 얇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계도 200m 방수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두께를 아주 잘 줄였습니다. 두께가 11mm이고요. 케이스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손목에 착 달라붙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기분 좋은 착용감의 시계입니다. 무게는 142g으로 묵직한 이 메쉬줄 때문인지 두께에 비해서 꽤 나가는 편입니다. 가벼운 시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러그는 22mm니까 맞는 시계줄을 찾기는 쉽겠죠. 기본으로 따라오는 두툼한 밀라네즈 메쉬 스트랩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비가 일정한 일자형입니다. 거북이를 연상시키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쿠션 케이스를 선택을 했고 시계 유리는 내부에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평평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입니다. 시계 유리 주변으로 각이 진채로 폴리시된 얇은 테두리가 이렇게 둘러져 있고요. 케이스 정면에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듯한 방사형의 사틴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의 모서리와 측면에는 폴리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감동적이게도 케이스 피니시의 방식이 1960년대 말에 처음 출시된 SST와 동일합니다. 브러쉬와 폴리시의 수준은 100만원 이하 가격대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마감 덕분인지 다른 에어맨들보다 좀 블링블링한 느낌이 있어서 격식을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는 분이라면은 드레스 시계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는 이 시계를 제 메인 드레스 시계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두는 2시 방향에 하나, 3시 방향에 하나가 있는데요. 2시 방향의 용두는 시계 유리 내부에 있는 24시간 베젤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3시 방향 용두는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기 위한 메인 용두입니다. 폴리시가 되어 있는 2시 방향 용두는 200m 방수 성능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꽉 들어맞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리려면은 동전을 끼워가지고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손톱으로 이걸 억지로 돌리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다이버 시계처럼 풀었다 잠궜다 할 수 있는 3시 방향의 용두는 폴리시된 정면에는 글라이신의 왕관 로고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측면에는 코인 엣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잡기 좋은 큼직한 크기라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시계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들 중 하나는 이 스크루다운 케이스백입니다. 거의 평면에 가까울 정도로 납작하게 만들어서 편안한 착용감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1967년에 나온 원조 SST와 마찬가지로 빛을 보지 못한 비운의 비행기 보잉 2707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샌드블라스트된 배경에다가 폴리시된 그림이 양각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감을 거치지 않게 부드럽게 잘 해서 착용감을 망치지 않게 한 것도 매우 칭찬할 만합니다. 시계 내부의 베젤과 다이얼의 배경은 크림색인데요. 흔하게 보는 노란 기운이 강한 크림색이 아니라 은색이 살짝 감도는 것 같은 약간은 묘한 크림색입니다. 1960년대 폰트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아라비아 숫자들이 프린트되어 있는 다이얼과 베젤입니다. 빈티지 에어맨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흥분할 만한 굉장히 매력적인 다이얼이고, 그렇지만은 읽기 좋은 깨끗한 다이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을 만한 다이얼입니다. 숫자는 오렌지색과 검은색을 교차로 사용해서 프린트가 됐습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모든 글자들이 그렇습니다. 가령 베젤의 숫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챕터링의 숫자는 오렌지색으로 썼죠. 분단위를 나타내는 가장 안쪽의 숫자는 검은색으로 썼으니까 오전, 오후를 나타내는 다이얼 중앙에 AM, PM 표시는 오렌지색으로 썼습니다. 1967년에 나왔던 SST 모델과 마찬가지로 글라이신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로고인 왕관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의 날개 로고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요. 6시 방향에는 오토매틱이라는 문구와 스위스 메이드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날짜창은 테두리 없이 3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보통은 시계의 깔끔함을 망친다고 테두리 없는 날짜창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어맨은 워낙에 원래부터 숫자가 많이 적혀있는 복잡한 다이얼이라서 날짜창이 딱히 시계를 망치고 뭐 이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시분침은 폴리시 처리가 되어 있는 칼날 모양이고요. 분단위 눈금까지만 바늘이 닿도록 해서 좀 아담한 길이입니다. 초침은 동그라미가 카운터 밸런스와 팁에 2번 달려있는 초침이고요. 팁 부분에 동그라미 위치를 안쪽으로 위치를 시켜서 초침 움직임이 더 부드럽게 보이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 GMT 시침은 빨간색에다가 길이를 더 길게 가져가서 다른 시분 초침과 구분을 줬고요. 끝부분에 삼각형 팁을 달아서 항공시계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계 같은 GMT 시계를 읽는 방법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분 초침은 그냥 보통 시계 읽듯이 읽으시면 되고요. GMT 시침이 다이얼 가장자리의 숫자와 베젤에 있는 숫자를 가리키게 되는데, 다이얼 가장자리에 있는 숫자는 현지 시각 외에 표현하고 싶은 제2의 시간대의 시간을 가리킬 거고, 베젤의 숫자는 세 번째 시간대의 시각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은 도시와 나라의 시간에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대를 맞춰놓는 겁니다. 보통 파일럿들은 현지 시각은 출발 도시의 시각으로 맞춰놓고 두 번째 시간대는 정말로 그리니치 표준시에 맞춘 다음에 베젤로 표시되는 세 번째 시간대를 도착 도시의 시간으로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에어맨은 GMT 시침이 따로 없고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 시침과 24시간 회전식 베젤을 결합시킨 시계였습니다. 같은 디자인의 원조 에어맨의 시간 표시 방식을
채택한 시계를 찾으신다면 퓨어리스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GL0145 모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델에는 할인 쿠폰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로는 셀리타의 SW330 일라브레 등급의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에타의 GMT 무브먼트인 2893에 대항하기 위해서 셀리타에서 내놓은 무브먼트고요. 에타가 스와치 그룹의 경쟁사들에게 무브먼트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를 갑자기 올리거나 공급기를 맞춰주지 않는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2017년부터 글라이신은 셀리타로 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계 파워 리저브는 38시간, 시간당 28,800회 진동하는 고진동 무브먼트고요. 1호차는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8초입니다. 이 시계의 경우는 플러스 6.3초 정도가 1호차로 나오네요. 소음이 적은 양방향 모터이고 수동 감기와 해킹을 지원을 합니다. 이 시계와 정확히 같은 무브먼트를 쓰는 시계로는 오리스의 에커스 GMT 모델이 있습니다. 그 시계의 가격은 지금 이 글라이신 에어맨 SST의 4배쯤 됩니다. 용두의 액션은 글라이신답게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에어맨에 비하면 용두 나사가 아주 살짝 뻑뻑한 느낌은 있습니다. 평균적인 시계들보다 뻑뻑하다는 건 아니고 글라이신이 컴뱃서브나 에어맨이나 다른 시계에서 용두 나사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드는 걸 봤는데 그거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요 SST가 좀 뻑뻑한 느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두를 풀어서 처음 이 용두가 튀어나왔을 때 위방향으로 용두를 돌리면 수동 감기가 가능하고요. 수동 감기의 느낌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용두를 반쯤 뽑아서 아래 방향으로 돌리면 날짜창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위방향으로 돌리면은 두 번째 시간대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대를 다이얼 가장자리에 있는 오렌지색 숫자로 맞춰놓고 세 번째 시간대는 이 동전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용두를 완전히 뽑으면 해킹이 되고 시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GMT 바늘이 같이 움직이죠. 분침의 움직임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다 맞췄을 때는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용두를 밀어 넣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용두 나사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글라이신은 다른 보통의 시계들이랑 비교하면 부드러운 용두라고 여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에서 다른 부분들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도 호불호의 영역이지 결정적인 단점이라는 생각은 절대 들지가 않는데 이 시계의 유일하게 두드러진 단점이 아마 야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어맨 시리즈의 최대 약점이고 해밀턴, 티소 같은 중저가 스위스 메이드 시계들에서부터 론진이나 오리스 같은 회사까지 아니 심지어 IWC까지 가도 스위스 메이드 시계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약점이 바로 그 가격대에서는 나와선 안 될 것 같은 조금은 부실한 야광입니다. 물론 스위스 메이드들 사이에서도 좀 더 썩었고 덜 썩은 야광이 있긴 하겠지만은 스위스 메이드 시계들은 대체로 야광이 썩었습니다. 같은 가격대라면은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같은 곳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쪽의 시계 회사들이 대형 브랜드건 마이크로 브랜드건 야광을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에어맨의 야광은 밝기로 보나 지속력으로 보나 어느 쪽으로 본 만족스러운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글라이신의 기본 시계줄이 그리 좋은 평판을 줄 만한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이 시계의 기본줄은 예외입니다. 저가 패션 시계에서 흔히 보는 약해 빠진 얇은 메쉬줄이 아니라 2.5mm 두께의 두툼하고 존재감 있는 메쉬줄을 여기다 달아줬어요. 밀라네즈 스타일의 아주 작은 체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메쉬 스트랩인데요. 체인들의 이 체결 상태가 굉장히 좋고 만져보면 거칠게 마감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빳빳하지도 너무 흐물흐물거리지도 않아서 안정적인 착용감을 줍니다. 폴리시도 적당한 광택감이 있지만 너무 번쩍거리지 않게 또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시계를 좀 더 드레시하게 연출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메쉬줄 끝부분에 클래스프 부분은 별로 특별할 건 없지만은 이중 잠금 방식으로 튼튼하게 줄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여기 글라이신 로고가 적혀있죠? 그리고
이렇게 벗기는 것도 쉽게 할 수 있고. 자, 이제 총평을 이야기해야겠죠? 저는 가성비가 나쁜 시계는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좋은 시계는 좋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계가 60만원 정도의 가격에 팔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버 시계 못지않은 200m 방수 성능과 세 가지 서로 다른 시간대를 표현할 수 있는 GMT 기능이 추가된 스위스의 고진동 무브먼트고 뛰어난 케이스의 피니쉬를 가지고 있고 사용하기 편하고 보기 좋은 메쉬 시계줄 같은 장점들은 동가격대에서 가성비로 유명한 다른 모든 브랜드 시계들을 압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도 이 가격대에 이런 스펙으로 만드는 건 힘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에어맨 SST는 1967년부터 나왔던 나름의 역사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같은 가격대에서 이 시계의 라이벌이 될 만한 시계를 꼽으라면 에어맨 시리즈의 다른 시계들 정도일 겁니다. 시계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야 할 질문은 에어맨의 독특하고 다소 복잡하게 생긴 외양에 과연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느냐겠죠. 에어맨 시리즈의 열혈 팬인 저 역시 에어맨 SST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보기 편한 디자인의 시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에어맨 SST 모델 중에서 드레스 시계로도 활용 가능한 다이버 시계 수준의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는 GMT 항공 시계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